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도 맑고 바람도 적당히 해서 걷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수변 산책과 가벼운 산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이곳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발품을 많이 팔지 않고도 멋진 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한 이곳은 금오산 도립공원 안에 있는 대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는 주차요금 체계가 좀 특이합니다. 요일 관계없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만 유료이고 그 외 시간은 무료입니다. 저처럼 자차로 오시는 분들께 주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주차장이 5군데 있는데요. 여행의 목적에 맞게 차를 주차하시면 편리합니다. 금오산 올레길을 산책하실 분들은 금오산 대주차장과 금오랜드 앞 제4주차장을 이용하시고요. 케이블카를 타거나 산행을 하실 분들은 제1주차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과 제3주차장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차비는 대주차장만 무료이고요. 나머지 주차장은 유료이니 참고하세요. 금오산 도립공원은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오실 수 있는데요. 구미역에서 걸어오셔도 2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니면 27-3번 버스를 타고 구미 성리학 역사관 정류장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자주 운행하는 편이라 배차 간격도 비교적 짧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전철로도 오실 수 있는데요. 서대구역에서 대경선을 타면 구미역까지 38분 만에 오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도립공원 1호인 금오산 도립공원은 구미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소인데요.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저는 오늘 도립공원 내에 있는 금오산 올레길을 걸은 후 케이블카를 타고 대해폭포를 거쳐 도성굴까지 둘러볼 생각인데요. 걷는 거리는 대략 8km 정도고요. 소요시간은 5시간 예상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금오산 초입에 있는 금오지입니다. 금오지는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 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946년 축조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에는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2.4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금오산 둘레길이라고도 하고 금오산 올레길이라고도 부릅니다. 금오산 올레길은 금오지의 맑은 물과 금오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인데요. 대부분이 데크길이라서 걷기 편하고요. 중간중간 전망대 겸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금오산 올레길은 꽤 경치가 좋아서 올레길만 산책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텐데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금오지 입구 오른편 끝에 위치한 기암절벽과 노란 정자입니다. 저 앞에 호수 위를 지나는 수산교 구간에서 좀 더 가까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레길 전망대 방향 계단으로 올라가면 금오지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망대는 패스하고 백꽃마당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코스 중간에 설치된 부교를 걸으니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색다른 재미를 주네요. 정자가 현판이 없어서 신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저수지의 수위 조절 장치를 정자형의 전망대로 만든 것이라 합니다. 생각이 참 기발하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맑아서 가슴이 상쾌해지는데요.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백꽃마당이고요. 백꽃마당을 지나 1분 정도 걸어가면 다리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풍경이 있어 잠시 걸음을 멈췄는데요. 다리 밑에서 오리들이 목이 빠져라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이를 주었나 봅니다. 길 따라 쭉 걸어갑니다.
도립공원이라 그런지 숲이 꽤 울창하네요. 저 멀리 대관람차가 보이는데요. 저기가 구미시를 대표하는 놀이동산 금호랜드입니다. 오리배를 보니 갑자기 타고 싶어지네요. 잠깐 망설이다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금호정이 보이면 올레길 절반을 걸었다고 보면 되고요. 금호산 올레길은 원래 1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요. 절반만 걸었는데도 1시간 16분이나 걸렸네요. 그만큼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겠죠. 금호정에 서면 금호지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저 앞 대관람차가 보이는 방향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올레길을 벗어나서 금호산 방향으로 향합니다. 주말이라서 차가 엄청 많네요. 오른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이 차들은 제1주차장으로 가는 차들인데요. 제1주차장은 공간이 협소해서 주말에는 주차가 쉽지 않고요. 가급적 대주차장이나 2, 3주차장에 대고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느꼈는데요. 이 길은 차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풍경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다리가 보이는데요. 채미정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풍경이 꽤 수려하네요. 물도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정자가 채미정인데요. 야흔 길재 선생의 충절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영조 44년에 건립한 정자입니다. 길재 선생은 고려 말 3명의 충신인 사문 중 한 사람인데요. 조선 태종 이방원과 동문 수학하던 사이라 이방원은 그를 태상 박사로 추천했다고 해요. 길재 선생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금호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꺾어 먹으며 충절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채미정의 채미는 고사리를 캔다는 뜻입니다. 채미정 뒤편에 있는 경모각에는 오원시라는 숙종의 어필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조선왕조 중기에는 선생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피바람이 불었던 조선왕조 초기와 비교하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미정을 나와 오른쪽 계곡을 따라 걸어가면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산림욕장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드네요. 마침 의자가 있어 휴식도 할 겸 잠시 앉았는데요.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중간중간 보수공사로 인해 숲길이 막혀서 도로 옆 인도로 걸었는데요. 워낙 쭉쭉 뻗은 나무들이 많아서 이 길도 나름의 멋이 느껴지네요. 육, 7분 정도 걸어가면 금호산 제1주차장이 나오는데요. 금호산 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입니다. 탐방 안내소를 지나 산책로를 3, 4분 정도 걸어가면 케이블카 매표소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금호산의 대표적인 명소를 둘러볼 생각입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왕복 11,000원이고요. 편도 6,000원입니다.
출발은 3층인데요. 제가 올라갔을 땐 막 케이블카가 출발했는지 휑하네요. 케이블카는 2대가 교차 운행하고요. 15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케이블카가 내려옵니다. 금호산 케이블카는 해운사 인근까지 운행하는데요. 케이블카 내부 공간이 제법 크네요. 승차 인원이 무려 51명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해운사, 대해폭포, 도성굴까지 둘러보고 내려가는 편이고요. 산 정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데요. 정상까지 약 2.3km로 짧은 편이지만 산이 험해서 왕복 3, 4시간은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상 정상까지 못 가고 3군데만 둘러볼 생각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곳이 해운사인데요. 통일 신라시대 도성국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연등이 많이 달려 있어서 사찰의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연등을 가로질러 계단으로 올라가면 대웅전이고요. 대웅전이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웅전 뒤로는 석탑과 약사열의 좌상, 석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살펴보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구름도 쉬어간다 해서 붙여진 해운사 이름과 잘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해운사에서 돌계단을 내려와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말이라 정말 사람이 많네요. 케이블카로 쉽게 올 수 있어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100m 정도 올라가면 길 안내 표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왼쪽 대해폭포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대해폭포는 폭포 소리가 산을 울린다고 해서 연근폭포라고도 불립니다. 저기 대해폭포가 보이네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폭포가 제법 큰데요. 폭포 소리가 정말 우렁차네요. 금호산은 바위산이라 수량이 풍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이 비온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수량도 풍부하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수증기가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폭포를 보니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이 많을만도 하네요. 저는 아까 도성굴과 폭포로 갈라지는 갈림길로 되돌아갑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보니 원시림이 따로 없습니다. 갈림길에서 도성굴로 향합니다. 가파른 오르막이라 좀 숨이 찬데요. 폭포에서 바로 오는 길이 있었네요. 초행길이라 이런 뻘짓도 하게 되네요. 도성굴 가는 길은 꽤 험한데요. 경사가 제법 있는 돌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도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면 거리가 워낙 짧은 편이라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드디어 도성굴입니다. 도성굴은 신라마을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성국사가 득도한 곳이기도 하지만 야흔 길제 선생이 세속을 피해서 응거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지냈을까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되네요. 발 아래 금호랜드가 보이고 그 너머 구미 시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풍경에 취해 잠시나마 번잡함을 잊게 됩니다. 올라올 땐 잘 몰랐는데 내려가면서 보니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난간이 있으니 망정이지 난간이 없다면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요. 도성국사는 돌을 닦는 분이라서 그렇다 치고 길재 선생은 여기를 어떻게 오갔는지 또 한번 놀라게 되네요. 걷기 시작한 지 4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걸은 거리가 5.7km로 나오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온 거리를 빼면 얼추 5km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좀 서둘렀는데요. 다행히 많이 안 기다리고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잔디광장 우측에 야은 역사 체험관이 있어 잠시 가봤는데요. 길재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물이 몇 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시 금호선 올레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점심때를 지나 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금호랜드역 칼국수집이 눈에 띄네요. 오늘 메뉴는 옹심이 칼국수와 감자전입니다. 양이 많지만 둘 다 놓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문해버렸네요. 메밀 칼국수라 더 맛있었고요. 쫀득한 옹심이도 좋았고 특히 감자전이 일품이네요. 음식점에서 나와 다시 올레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걷기 좋은 날씨라 그런지 오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요. 오리배도 아까보다 많이 보이고요. 근데 여기 물고기가 장난 아니게 크고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여기 외래어종이 많은지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도 간간히 열리더라고요. 저 물고기들이 외래어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호산 올레길과 금호산 명소를 돌아봤는데요. 풍경 좋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볼거리도 많아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힐링한 것 같네요. 이곳이 요즘 한창 뜨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지 직접 와보니 알 것 같습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명품 힐링로드였습니다. 지금 시각 3시 6분인데요. 케이블카로 움직인 거리를 빼면 7.5km 정도 걸은 것 같고요. 소요시간은 점심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5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